지금 그 주로 이제 양이삼, 이현정 이런 분들이 목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설하는 것도 좀 봤는데 제가 좀 추적을 해볼까 하다가 여기까지는 좀 다음에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죠. 끝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넘기시죠. 클릭하시죠. 여기는 어디야? 이거는 이제 백낙천 교수인데 이것도 참 백낙천 교수는 운동권이나 그 진보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이재명을 강하게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그다음에 김민웅 씨하고도 저걸 했어요. 좀 내려주시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대선에서 졌냐? 이재명이 촛불 시민들과 결합을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혁 기조가 후퇴하면서 선거에서 졌다 이런 거죠. 또 쭉 가시면 잠깐요.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향하여 민주개혁 총집결 이게 김민웅 씨랑 좀 이재명이랑 그 대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혁전은 촛불영대 쭉 보시면 그러니까 좀 촛불 시위의 어떤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려고 쭉 하는 건가요? 네. 쭉 보시면 이건 책을 뭐 2021년 11월 달에 백낙천 교수가 쓴 책인데 이건 별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촛불혁명이 청산해야 될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좀 되시죠? 됐죠? 이 중간에 좀 넘기셔도 됩니다. 분단 체제 이쪽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지식인의 일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제 대권 주자로 세웠죠. 네.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재명은 뭔가 일을 저지를 것처럼 본 거야. 그런데 정작 이재명은 어땠냐면 촛불 이러면 이걸 부담스러워해. 그 이재명은 성향이 그랬다고. 그리고 네. 이재명이 주사파 그러는데 이재명이 통일 문제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번적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기본소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래서 김민웅과 같은 이재명이 볼 때는 좌파 지식인들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긴 했어.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문법대로 네. 그냥 경선을 치른 거야.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누구지 백낙천이나 김민웅 씨 같은 사람이 상설 조직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계속된 혁명 막 이런 걸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야. 그 이런 이것이 이제 지금 촛불 행동의 어떤 사상적 뿌리가 되는 거죠. 나는 사실은 백낙천 선생은 운동권에서 그러니까 진보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뭐 돌 이런 사람들이 참 내 솔직히 얘기하면 참 이해 불가죠.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다. 이런 백낙천 교수야 뭐 전에부터 분단 체제론으로 뭐 유명한 뭐 했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그 선명성 그러니까 좌우 극단주의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요. 이 극단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선명성 논쟁이죠. 백낙천 교수나 촛불 혁명의 과제가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도깨비방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주사파 여기에 참여한 주사파들이나 지금 좌파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혁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 마치 뭐 주체사상하자, 뭐 사회주의 혁명하자, 뭐 변혁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뭐 약간 중도적인 개혁적인 사람들은 야 지금 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요소들을 좀 개혁하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하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촛불 혁명이라는 얘기를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자신들의 그 요구에 맞게 입장에 맞게 막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쓰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백낙천 교수 이런 글을 보면 이재명이 보다 더 선명하게 뭐 촛불 개혁 세력과 연대하면 뭐 이겼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보다 더 이렇게 중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의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화돼 있고 일정하게 지금 뭐 소위 좌파, 우파, 뭐 중도 이런 식으로 굳이 구분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 또 저쪽에서 저쪽 상대방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 표로 옮겨오는 게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못 옮겨와서 졌다. 이재명. 근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뭐 백낙준 교수 같은 사람들은 보다 더 선명하게 뭐 어떤 깃발을 그런데 들었으면 이겼을 거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논쟁 중에서 지금 현재 전국은 그러니까 보다 급진적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노선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아니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이쪽 과거에 지금 우파 지금 이 소위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우파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적인 그러니까 이 국민 그러니까 투표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적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노선이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서 그걸 또 주장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낙인하고 뭐 이러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죠. 특히 이제 극단주의적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정치적으로 이 첨예화된 대립이 계속된다면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근데 정치인들 특히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은 저는 이런 데 현혹되기보다는 실제 다수 국민들의 이익 또 공익이 현존하는 곳에 항상 사고를 맞추고 좀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 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좌파, 우파 또 지난번에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낙인할 때도 확실한 근거와 또 그 세력들을 충분히 구분해서 타겟팅을 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100% 오히려 고립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그 아까 안진걸류 뭐 권호혁 뭐 이런 김민웅 이런 사람들이 보다 6개월 이제 채 지난 현 정부를 뭐 퇴진시켜야 된다라든가 검찰 쿠데타라든가 이런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뭐 어떤 선명한 투쟁 구호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충분히 그들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고립될 것이고 그 투쟁은 결국 좀 주목받지 못할 거다. 지금 언론에서도 뭐 앞으로 뭐 이거 분명한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슈가 되지 못할 거고 예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동안 수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